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지역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섬진 용담댐 하류 지역 홍수 피해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총체적 부실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홍수기 수위 및 방류 조절에 실패했고 60년 전 댐 관리 규정을 지금도 적용하는 등 관리에 난맥상을 보였다며 홍수 피해의 엄정한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인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감염 사태가 이번 주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발 감염의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말이 확산세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외출 자제 등 개개인이 방역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전라일보 보겠습니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탑동마을에서 후백제와 관련성이 높은 사찰터와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물은 후백제 사찰과 관련이 높은 석등지와 탑지, 귀면화와 막새 등으로 이전에 전주 동고산성과 남원 실상사 등에서 확인된 중요 유물과 같아 후백제와 관련성이 높은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전주시가 오는 11월까지 시내버스 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이 가동되면 시내버스 출발 시간과 결행, 노선 이탈 등의 운행 사실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시내버스 관련 불편 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지역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은 태풍 바비에 다시 한번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복구 작업을 서둘러야 하지만 폭염과 코로나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마저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장마 때 섬진강둑이 터지면서 물에 잠겼던 마을입니다. 평생 모은 살림살이를 모두 버린 집안에선 젖은 벽을 말리기 위한 온풍기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로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젯밤,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집주인 부부는 마당에 놓은 평상에서 함께 밤을 지샜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니 집안이 약해갖고 혹시 또 태풍에 무너질까 봐서 평상에 자고 뜬 눈을 나로 새웠어요. 다른 수해민들도 옥상에 펼쳐놓은 텐트나 모기장 속에서 태풍을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갔어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물에 젖은 집안 살림살이는 대충 치웠지만 며칠간 강물에 잠겼던 논밭이 문제입니다. 시설하우스는 대부분 부서졌고 들판은 여전히 각종 쓰레기로 엉망진창입니다. 조금이라도 수확을 하고 가을 작물을 심으려면 하루빨리 복구를 해야 하지만 폭염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해 초기 큰 도움이 됐던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코로나 사태 속에 뚝 끊겼습니다. 짜그라지고 얼커지고 뽑아지고 막 그런 정신사나 죽고서 밭으로 가면 이제 감자는 송거해야 하는데 감자도 송글뚱 말뚱이 희방. 남아있는 살림살이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상황. 이제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맘마 크다 이런 말도 안 나오지라 말도 그 말도 홀 거리가 있어야 말이 나오지. 몸뚱이 하나만 단정히 피갖고. 무너진 제방은 다시 제 모습을 찾았지만 더딘 복구에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수해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선별진료소 대신 일반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까지 격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심각한 의료 공백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선별진료소를 찾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북 82번째 확진자인 20대 여성은 지난 23일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선별진료소 대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여성을 진료했던 의료진은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44번째 확진자인 60대 남성은 처음 증상이 나타나자 동네 병원을 찾았고 사흘 뒤엔 전북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결국 전북대병원은 의료진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24시간 응급실을 폐쇄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우리 병원 방문객들은 만성질환자나 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감염됐을 때 그 위험성이 훨씬 클 수 있어서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1339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공의 집단 휴진 사태로 가뜩이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확진자가 병원을 찾을 경우 자칫 심각한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시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찬바람이 불면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 등 호흡기 환자가 급증할 거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경우 진단검사까지 할 수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까지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정부와 의사협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만경강 주변에 있는 익산 왕궁축산단지는 새만금 수질의 주요 오염원입니다. 정부가 축사를 사들여 아예 축산단지를 없애려는 이유인데요. 이런 노력에도 가축 분뇨를 몰래 버린 농장들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에 있는 한 돼지 농장입니다. 처리장으로 보낼 돼지 분뇨를 임시 보관하는 조류조 아래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 시꺼먼 분뇨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옵니다. 또 다른 돼지 농장, 아예 수중 모터를 설치한 뒤 분뇨를 비밀 배출을 통해 밖으로 빼냅니다. 익산시가 최근 가축 분뇨를 몰래 버린 농장 3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했습니다. 조류주 밑에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상부로 모다를 설치해서 장마철을 이용해서 축산폐수를 몰래 일반 우수로 배출시키는 불법 행위입니다. 지난 5월에는 18톤가량의 축산 분뇨를 왕궁 인근 농수로에 몰래 버리려던 대형 트럭이 적발됐습니다. 가축 분뇨 무단 투기가 끊이지 않는 것, 축산 농가들이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토내키려고 그러죠.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좀 더 되죠. 왕궁 축산단지에서 무단 투기되는 가축 분뇨는 만경강을 거쳐 새만금으로 흘러갑니다. 환경부와 전라북도가 지난 10년간 2천억 원을 들여 분뇨 처리장을 운영하는 동시에 왕궁 축산단지를 없애기 위해 축사를 사들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축 분뇨를 몰래 버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새만금 수질 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역대급 장마로 생산량이 줄어들어 고추 농가가 울상입니다. 김장철 고추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임실에서 1,500평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박효수 씨 부부는 올해 고추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건고추로 쓰일 빨간 고추를 예년에는 많게는 9번까지 땄지만 올해는 5번만 따고 수확을 끝내야 할 상황입니다. 평당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석은 이상 땄습니다. 석은 이상 평당에. 근데 올 같은 경우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양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 약 한 근 정도나 될란가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조사 결과 고추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도내 고추 주산지인 정읍과 고창, 임실 등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착황 부지는 50일 이상 이어진 긴 장마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거나 탄저병 같은 병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뿌리부가 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뿌리가 물이 많은 조건에서는 역병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고추 생산량이 줄면서 이달 하순 도매 가격은 600g 한 근에 1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3% 올랐습니다. 소매 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10,000원 주고 샀거든요. 와서
근데 오늘은 18,000원. 후반 고추 작황이 계속 부진할 경우 김장철까지 높은 가격대가 유지되면서 가게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 뉴스 강혁구입니다. 임실군이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임실사랑 상품권을 줍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돕기 위해 농가에 유용 미생물을 공급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차상위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1,100여 명에게 임실사랑 상품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 세대의 지원 대상자가 1명이면 30만 원, 2명이면 40만 원, 3명 이상이면 50만 원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농산물 등을 생산하기 위해 500여 농가에 농업과 축산용 유용미생물 7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은 토양 속 유해균을 줄여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병해충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농가의 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고창멜론이 최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전국 10여 곳에서 생산된 멜론 가운데 최고 가격인 박스당 3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고창멜론은 과즙이 풍부하고 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40여 농가가 100헥타르 규모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매출 향상을 위해 친환경 음식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자연을 담은 마켓에 완주 로컬관을 열었습니다. 현재 16개 완주 지역 기업 95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품목은 점차 늘어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병상 추가 확보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의 일반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병상을 확보하고 남원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경증 코로나 환자의 치료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 등에 마련된 코로나 환자의 병상은 80개로 44명이 입원해 36개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의사들의 총파업을 놓고 도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기에 의료계 파업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행동에 불과하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와 자치단체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협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현재 익산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나머지 13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어젯밤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전주와 군산, 김제 등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익산 34도, 전주, 완주 33도, 군산과 남원이 3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달 1일 오후부터 흐리고 비가 내려 사흘간 이어지겠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